네, 한때 사망설까지 돌았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일 만에 잠행을 마치고 등장해 건재함을 과시했습니다. 지금 영상이 들어왔는데 꼿꼿이 서서 비료 공장 테이프를 직접 자른 모습 등이 담겼는데 딱히 건강 이상이 눈에 띄지는 않았습니다. 네, 외교안보 분야 취재하고 있는 강민경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강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모습을 드디어 드러냈는데 일단 건재한 모습이었다고 하는데 어땠습니까? 네, 조금 전에 3시에 조선중앙통신이 영상을 공개를 했는데요. 이제 자료 화면을 함께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이 곧 보일 겁니다. 지금 걸어가고 있죠. 즐겨 입던 검정색 인민복 차림도 보입니다. 네. 또 머리는 이제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깔끔하게 뒤로 넘겼습니다. 언뜻 보면 한 달 전과 사실상 거의 구분이 가지 않는 모습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박수를 치거나 아니면 꼿꼿이 서 있는 모습, 그리고 조금 후에 나올 텐데 준공식에서 테이프를 자르는 모습도 누구의 도움을 받거나 지팡이가 필요하거나 한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네. 지금 이게 왜 중요하면요. 지금 약 20일 동안 김정은 위원장을 둘러싼 그야말로 온갖 소문이 돌았습니다. 김 위원장이 지병으로 심장 수술을 받았다는 게 초창기 소문이었고 이 보도가 CNN을 통해서 먼저 나와서 이제 파장이 일었는데요. 그 다음에는 셀 수가 없습니다. 그랬죠. 코로나19가 걸렸다. 아니다. 또 주변 경호원이 코로나에 감염돼서 발열 증상이 나타나서 김 위원장은 원산으로 피신을 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코로나 사태 전국에 맞는 소문까지 번졌는데 이렇게 급기야 사망설까지 퍼졌습니다. 2014년도에 이런 가짜 뉴스가 있었거든요. 이제 온라인 등에서 주로 퍼졌던 건데 김정은 위원장이 뇌사 상태고 김여정 부부장도 갇혀 있다. 이런 식의 뉴스였습니다. 이 뉴스를 2020년이 지금 다시 가져와서 이제 카카오톡 등으로 찌라시를 돌린다던가 하는 이야기가 좀 많이 퍼졌었습니다. 또 새로 나온 이제 이야기는 프랑스와 중국 의료진이 북한으로 급히 날아갔지만 이미 김 위원장은 뇌사 상태였다는 식의 이야기까지 번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함께 영상으로 보고 있듯이 지팡이도 없이 서 있는 모습 그리고 많은 대중들을 동원한 모습 직접 보고 있는데요. 꼿꼿이 서서 준공 테이프를 자르고 또 박수까지 치는 모습 함께 보셨습니다. 북한 당국은 소문이 무성했던 건강 이상설을 저 영상으로 불식시키고 또 김 위원장의 건재를 과시한 걸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북한은 평소에는 이렇게 하루 바로 후에 영상을 틀지는 않거든요. 주로 사진 자료를 내보내거나 그 후에 이틀 혹은 3일 후에 좀 시간이 충분히 갖춰졌을 때 영상 자료를 내보내는데 이번에는 좀 빨리 불식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 김정은 위원장이 20일간의 이 잠행을 깬 무대가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한 비료 공장이라고 하던데 가서 거기서 뭘 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 찾아간 시기는 바로 어제, 그러니까 노동절입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평양 남도에 있는 순천인 비료 공장이라는 곳입니다. 평양 근처에 있고요. 또 북쪽으로 약 40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장소도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지역, 주변에 석탄 같은 자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장들도 좀 많았던 곳이고요.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 후에 이곳을 북한의 주체 비료 생산 기지란 곳으로 삼았습니다. 공장은 2017년부터 짓기 시작했는데요. 첨단 시설을 갖추겠다. 이게 김정은 위원장의 초창기 포부였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공도 들였습니다. 지금 영상 보시면 시설 자체가 굉장히 크고요. 이제 여러 곳에 각종 기계 장비를 갖다 놓은 모습 쉽게 볼 수 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은 첫 현지 지도 장소로 이곳 건설 현장을 직접 찾아가기까지 했습니다. 노동절인 어제 드디어 공장 준공식을 연 건데요. 조선중앙방송에 따르면 김 위원장이 현대적인 시설을 갖춘 공장을 둘러본 뒤에 무척 흡족해했다고 하네요. 네, 어떤 곳인지는 이제 설명을 들어서 대충 알겠는데 김 위원장이 굳이 비료 공장을 택한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사실 더 극적인 등장, 극적인 연출도 가능했을 것 같은데 언뜻 좀 이해가 잘 되진 않습니다. 글쎄요, 제 생각에는 사실 오히려 어느 때보다 더 섬세한 복귀 무대를 연출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근거 중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복귀 시기입니다. 굳이 노동절을 택했거든요. 김 위원장이 노동절 공식 행사의 모습을 드러낸 건 집권 초기인 2012년과 그리고 또 2013년 단 2차례뿐이었습니다. 즉 2014년부터는 노동절이 중요하긴 하지만 간부들만 모여서 이제 행사를 진행하곤 했거든요. 그런데 2020년인 올해 노동절에 특히 잠행을 깼다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아무래도 사회주의 체제를 택한 북한 특성상 대다수의 노동자가 주민들이잖아요. 그들에게 네.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메시지는 물론 김정은 위원장의 지도력 아래 단결과 혁신을 해야 한다. 지금 이게 필요한 시기다. 이런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 말씀하셨다시피 비료공장이라는 장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식량난에서 자유롭지 못한 북한에서 비료란 건 곧 먹고 사는 문제, 우리말로 하면 민생과 직결됩니다. 그렇죠. 여기에 깜짝 등장해서 준공식 테이프를 직접 끊었다는 거거든요. 게다가 북한은 지금 대북 제재가 계속되고 네. 있잖아요. 네. 또 화학비료 수입 같은 것도 어려운 데다 설상가상으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퍼진 사태가 있죠. 바로 코로나19 여파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자립경제를 최고 지도자가 직접 챙기겠다. 식량난 문제를 내가 해결해주겠다. 우리는 해외에 의존하지 않아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 이런 이미지를 재차 강조한 겁니다. 김 위원장의 발언이라면서 통신이 공개한 내용입니다. 지금 그림이랑 같이 보시면 되겠는데요. 순천림 비료공장은 당 정책절 대신 신봉자들이 국민 일치에 단결된 힘으로 창조한 자랑스러운 결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조선중앙통신과 방송이 연달아서 내보낸 김 위원장의 말입니다. 네. 다시 말해서 안으로는 결집을 시도한다는 거고요. 또 밖으로는 체제 안정을 일부러 과시했다는 해석이 가능해 보입니다. 네, 강 기자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동안 굉장히 많이 나왔던 숱한 소문이 참 무색해지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이렇게 커지게 된 그동안의 흐름도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노동절 일정 전에 김정은 위원장의 마지막 공개 행보는 4월 11일 정치국 회의를 주재한 겁니다. 여기서 친동생 김여정을 정치국 후보위원에 임명했습니다. 그 이후에 열린 12일, 바로 다음 날 최고위에서 당연히 김정은 위원장이 등장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 여기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네. 사실 여기까지는 소문이 나진 않았습니다. 신변 이상설이 본격적으로 터져 나온 건 15일 태양절부터입니다. 지금 CG 같이 보시면요. 이날은 할아버지 김일성의 생일입니다. 또 북한의 최대 명절이기도 합니다. 2011년에 집권한 김정은 위원장이 스스로의 집권 지금 위치를 좀 과시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매년 금수산 태양궁전이라는 곳에 참배를 했는데요. 이게 네. 일종의 정통성을 다지는 과정입니다. 네. 그런데 올해 처음으로 불참했습니다. 이게 다들 무슨 일이냐고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20일 날 CNN이 속보를 쓰게 됩니다. 김정은이 수술을 받아서 grave danger, 즉 위중한 상태다라는 내용인데요. 몇 시간 후에 종합기사에서는 위중한 상태라는 첩보를 미 정부가 관찰하고 있다는 식으로 수위를 낮추긴 했는데 이게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 신중한 입장을 보였던 청와대가 그날 당일은 조금 침묵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바로 다음 날 북한 내부에는 특이 동향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청와대는 이후에도 줄곧 동일한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오히려 북한 내부에 특이 동향이 없다는 걸 확인했다라고 국가안전보장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아예 못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게 굉장히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이렇게까지 확답을 내린 게 거의 처음입니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이 스스로가 계속 모습을 안 보이니까 의심은 계속 커졌거든요. 게다가 또 일본이나 대만이나 외신들까지 또 달라붙어서 의료진이 북한에 갔다, 급사했다 이런 속보를 계속 썼습니다. 네. 또 야권에서도 아시다시피 이런 식의 전원에 힘을 좀 실어줬는데요. 그러면서 정부가 상황을 왜 못 파악하고 있냐, 정보력이 달리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했거든요. 네. 그러다가 지난달 말에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의미심장한 말까지 또 했습니다. 네. 김 위원장의 2주 넘은 잠적은 통상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국무부 장관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다시 위기감이 커졌습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 날 김 위원장은 지금 사진이나 영상으로도 보시다시피 보란 듯이 웃으면서 모습을 드러냈고 또 박수도 치고 제대로 서 있으면서 관련 의혹을 아예 불식시킨 겁니다. 이 정도가 아마 20일 동안의 흐름이지 않을까 싶네요. 네, 듣고 보니까 미국이야 그렇다 쳐도 우리나라 정치권도 또 사망설을 상당히 부추겼잖아요. 특히 그렇습니다. 미래통합당이 그랬는데 이 비판에서 좀 피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사실 미래통합당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을 주장한 사람은 크게 분이죠. 두 분입니다. 탈북자 출신인데요. 둘 다 태영호와 지성호 당선인입니다. 좀 당이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네. 같은 계파로 보겠습니다. 네. 이 두 사람의 말을 좀 이제 같이 보겠습니다. 우선 태영호 당선인입니다.
북한 고위 외교관 출신인 태 당선인이 28일 날 CNN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김 위원장이 스스로 일어나거나 걷지 못하는 상태다. 뭐 이렇게 상당히 단언을 합니다. 여기서 지성호 당선인은 조금 더 나갔습니다. 김 위원장이 지난 주말에 사망한 것은 안다. 99% 확신한다고 99%. 했죠. 그렇죠. 네. 뭐 1% 남겨놔도 99%라는 건 사실상 뭐 네. 확답에 네. 가까우니까요. 또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유훈 통치를 하게 될 것 같아 이렇게 상당히 자세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둘 다 물론 출처를 기자들이 물어봤지만 뭐 소식통이다, 전원이다 이런 모호한 이름으로 대답을 했는데요. 김 위원장이 건재하다는 걸 확인하자 청와대와 여당은 둘의 발언을 즉각 비판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와 제가 오전에 직접 통화를 해봤습니다. 뭐 야당이야 얼마든지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정부 공식 입장과 배치되는 주장을 한 이상 책임은 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말에 좀 상당히 무게감이 예. 있죠. 네. 또 민주당의 한 의원은 국민을 불안하게 한 선동을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뭐 이렇게 크게 좀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물론 이해할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북한 사회라는 게 워낙 폐쇄적이잖아요. 또 이러다 보니까 출처가 불분명한 주장이 계속 쏟아지기도 하고 뭐 국내 언론사들도 재확인조차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하거든요. 네. 그러나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두 분은 다 공인입니다. 곧 금배지를 달고 국회에서 의정 당선인이죠. 활동을 예. 하셔야 하는 분들이죠. 그런데 이런 분들이 뭐 일종의 가짜 뉴스를 퍼뜨린 셈이 되어 버렸습니다. 네. 이 때문에 무책임하다는 일각의 논란에서 자유롭기는 좀 힘들 것 같네요. 네, 이 정부의 입장도 궁금한데요. 그동안 이 정부는 특이 동향이 없다라면서 담담하게 김 위원장의 두문불출 사태를 사실 넘겼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정부의 대북 정보력으로 이 김 위원장이 무사하다 이런 점을 확인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이전에 청와대 한 관계자와 통화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제가 김정은 위원장이 20일 넘게 잠행을 이어왔는데 지금 다시 멀쩡하게 등장했다. 무슨 일일까라고 물어봤더니 뭐 무덤덤하게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네. 이미 특이 동향이 없다는 걸 확인했다고 재차 말하지 않았냐. 이미 얘기를 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오히려 저한테 되물었습니다. 특히 동향이 없다는 건 곧 아프다는 것도 아니고 또 군 통제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것도 예. 완벽하게 쥐고 있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었습니다. 네. 실제로 그동안 정부는 김 위원장의 건강에 이상이 없다라고 이상이 있을 근거가 없다 이런 식으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와대는 물론 또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도 같은 입장을 재차 반복을 했고요. 국회에 나가서도 마찬가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야권의 비판을 받기도 했거든요. 정부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좀 난처한 상황이긴 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건재하다는 걸 증명하려면 구체적인 근거를 좀 제시해야 네.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정부의 정보력, 즉 정보가 나오는 경로 등이 노출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일종의 첩보를 노출하는 예. 셈이죠. 결국 정부 입장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등장을 하는 게 가장 좋은 상황이었고 네. 오늘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일단은 미국조차도 갈팡질팡하는 상황처럼 보여졌죠. 속내는 어떤지 좀 더 알아봐야겠지만요. 그런데 아무 이상 없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해온 우리 정부. 대북 정보력 측면에서는 어쨌든 어느 정도 좀 신뢰성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알았다고 해도 안보 관련해서 뭐 섣불리 공개할 수도 없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치부 강민경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